위키백과에서 큰 수의 법칙을 검색했습니다. 큰 수의 법칙 영어 Law of Large Numbers 또는 대수의 법칙 라플라스의 정리는 큰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뽑은 표본의 평균이 전체 모집단의 평균과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는 통계와 확률 분야의 기본 개념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큰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뽑은 표본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뽑은 경우에만 대수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바꾸면 첫째로 모집단이 다르면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째로 무작위로 뽑은 표본이 아니라면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그림은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나온 선거 결과표입니다. 사전 득표수, 당일 득표수 등을 계산하기 위해서 원본을 아주 약간만 수정했습니다. 11명의 후보가 출마했는데요.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등이었습니다. 250개의 선거구로 나뉘어서 선거가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문재인과 홍준표 두 명의 후보자만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전체 득표율은 63.1%입니다. 홍준표 후보의 전체 득표율은 36.9%입니다. 전체 득표율과 1번 선거구의 득표율을 비교해 보십시오. 전체 득표율과 이번 선거구의 득표율을 비교해 보십시오. 득표율 숫자가 서로 다릅니다. 전체 득표율과 일치하는 선거구는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한 개뿐입니다. 나머지 249개 선거구는 전체 득표율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전체 득표율과 각 선거구별 득표율은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전체 득표율과 선거구 득표율이 다른 것일까요? 그 이유는 250개 선거구는 모집단인 전체 국민에서 무작위로 뽑은 표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잠깐 다른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구에 사는 인종의 인구 비율을 구글 제미나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황인종 아시아인 약 60%, 백인종 유럽계 약 16%, 흑인종 아프리카계 약 8%, 혼혈 및 기타 약 16%. 지구 전체를 무작위로 이동해서 한 사람씩 만나고 또 무작위로 이동한다면 우리는 60%의 확률로 황인종을 만나게 되겠지요. 하지만 한국에서 무작위로 이동해서 한 사람씩 만나고 또 무작위로 이동한다면 우리는 99%의 확률로 황인종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지구인들 전체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뽑은 표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체 득표율과 선거구별 득표율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각 선거구에 무슨 조작이 있었다고 추론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추론입니다. 선거인들은 정치 성향이 서로 다른데요. 250개 모든 선거구에 균일하게 섞여서 거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거인들이 선거구마다 서로 다른 비율로 거주하므로 선거구별 득표율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고 전체 득표율과는 더더욱 일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수의 법칙을 선거에 적용하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에 대수의 법칙을 적용하려면 전체 250개 선거구에서 투표용지를 무작위로 뽑을 때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득표율에 근접하는 결과가 나오겠지요. 만약 우리가 어느 한 선거구에서만 투표용지를 무작위로 뽑을 때에는 그 선거구의 득표율에 근접하는 결과가 나오겠지요. 이때는 전체 득표율과 근접하는 결과는 안 나옵니다. 이 표는 자영업의 모든 것 채널의 자모님이 만든 대선 결과표입니다. 자모님이 만든 표에서 강원도 강릉시 선거구의 데이터를 살펴보죠. 원래 거소선상 투표 항목이 있습니다만 숫자가 너무 작아서 자모님이 표에서 제외했다고 합니다. 제외투표 민주당 득표율은 90.8%, 관내사전 투표 민주당 득표율은 58.7%, 관외사전 투표 민주당 득표율은 72.2%, 본투표 민주당 득표율은 41.5%입니다. 또 이 표에는 나오지 않지만 계산을 해보면 강릉시 선거구 민주당의 전체 득표율은 48.3%입니다. 강릉시 선거구 민주당의 전체 득표율과 5가지 득표율이 각자 다릅니다. 이런 득표율 차이는 모집단에서 투표용지를 무작위로 뽑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5가지 항목의 득표가 있습니다. 거소선상 투표, 관내사전 투표, 관외사전 투표, 국외부재자 투표, 당일 투표. 이 중에서 앞에 4가지는 사전 투표에 해당하고 당일 투표만 당일 투표에 해당합니다. 저는 크게 사전 득표수와 당일 득표수로 나눕니다. 대선과 총선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존재합니다. 첫째 기준은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입니다. 선거인들은 특정한 선거구에 속하게 되지요. 다른 선거구에 거주하는 사람의 투표는 투표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둘째 기준은 어느 정당 후보를 지지하느냐입니다. 첫째 기준과 둘째 기준, 이 2가지 기준만 존재한다면 우리는 선거구에서 정당 후보별 득표수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아까 보았던 250개의 선거구의 득표수가 바로 그런 예입니다. 셋째 기준은 언제 투표하느냐입니다. 사전투표를 도입함으로써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대선에는 첫째 기준, 둘째 기준, 셋째 기준이 모두 적용되므로 우리는 4종류의 득표수를 얻게 됩니다. 사전투표이면서 문재인 득표수, 당일투표이면서 문재인 득표수, 사전투표이면서 홍준표 득표수, 당일투표이면서 홍준표 득표수,
우리는 네 종류의 득표수를 합산하여 사전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을 계산하고 전체 득표수와 전체 득표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표를 봐주십시오. 이 표에서 흰색은 사전 투표이고 녹색은 당일 투표이고 노란색은 전체입니다. 문재인 후보의 사전 득표율에서 당일 득표율을 뺀 결과를 보십시오. 최저 0.1%에서 최대 26.1% 차이를 보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득표율 차이를 보고 부정선거라고 말합니다. 한 선거구에서 사전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이 너무 다른데 이건 대수의 법칙에 어긋난다. 또 민주당은 거의 모든 지역에서 사전 투표에서 10% 이상 더 많이 나왔다. 그런데 전라도처럼 민주당이 원래 몰표가 나오는 지역은 또 사전과 당일 득표율이 비슷하더라. 이건 뭔가 이상하다. 이건 조작이다. 사전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이 왜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는 걸까요? 왜 대수의 법칙에 어긋나는 선거구와 잘 맞는 선거구가 나오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셋째 조건을 다른 조건으로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다른 조건으로 할 만한 것들로는 성별, 나이, 학력, 재산, 직업 등이 있습니다. 이번엔 성별을 기준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따로 투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네 종류의 득표수를 얻게 됩니다. 남자이면서 문재인 득표수, 여자이면서 문재인 득표수, 남자이면서 홍준표 득표수, 여자이면서 홍준표 득표수. 한 선거구에서 남자 득표율과 여자 득표율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남녀 득표율이 같을지 다를지는 아무도 미리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는 생각하는 방식이나 정치 성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자 득표율과 여자 득표율이 다르더라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이렇게 셋째 조건이 다를 때 두 그룹의 득표율이 꼭 같아야 할까요? 같아야만 하는 논리적 이유는 없습니다. 이 두 그룹의 득표율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겁니다. 같지 않다고 해서 그게 이상하거나 조작한 건 아닙니다. 성별이라는 셋째 조건을 적용해 보니까 투표하는 사람들의 집단 자체가 다르다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즉, 셋째 조건이 생기면 모집단이 두 개의 표본으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를 기준으로 해도 두 개의 표본이 만들어질 것이고, 학력을 기준으로 해도 두 개의 표본이 만들어질 것이고, 날짜를 기준으로 해도 두 개의 표본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표본을 뽑은 것이 아닙니다. 주머니에서 빨간 공만 골라서 꺼낸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남자이면서 문재인 득표율과 여자이면서 문재인 득표율을 비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 중에 남자가 더 많다 또는 여자가 더 많다 이런 정도의 차이입니다.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니까 득표율은 반드시 같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건 조작이다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전라도에서는 사전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 차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고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전라도는 어차피 민주당이 강하니까 굳이 조작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여긴 대수의 법칙처럼 결과가 나오는 거다. 하지만 꼭 그렇게만 해석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도 지역 선거인들은 사전투표 성향은 비슷합니다. 비록 민주당 지지자, 국힘당 지지자로 정치 성향이 달라도 사전투표 성향은 비슷해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비슷한 득표율이 나온 겁니다. 이게 더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자모님의 엑셀 파일처럼 민주당 후보와 국힘당 후보가 출마한 선거구들의 결과를 가지고 계산해보면 민주당 사전득표율은 당일 득표율보다 대부분 더 높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가 도입되자 민주당 지지자들은 당일투표에서 사전투표로 많이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국힘당 지지자들은 당일투표에서 사전투표로 적게 이동했습니다. 한 선거구에서 사전투표로 많이 이동하면 당일투표 수는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 후보의 사전득표율은 높아지고 당일 득표율은 낮아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민주당 지지자들이 사전투표로 더 많이 이동하게 되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사전투표는 당일투표와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한번 사전투표를 경험해본 사람은 다음에도 사전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당일투표만 하다가 사전투표를 처음 시도해보는 사람들도 새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마치 눈덩이를 굴리는 것처럼 사전투표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2016년 총선에서는 201만 9,908표를 얻었고 2017년 대선에서는 526만 6,336표를 얻었고 2020년 총선에서는 659만 3,741표를 얻었습니다. 자모님이 다른 동영상에서 제기한 또 다른 이상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6번의 대선과 총선 데이터를 확인해보면 민주당 쪽의 제외 득표율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전라도 지역과 광주 지역에서 의외로 제외 득표율이 더 낮게 나왔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제가 생각해보니 두 가지의 추측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대통령 선거 시기가 12월이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추측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데이터를 보다가 문득 다른 답을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은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전라도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전라도 지역에도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라도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를 많이 지지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